김정순 할머니는 새벽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정육점 앞에 도착하자 잠시 멈춰서서 유리 상자 안의 양지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참 많이 좋아했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상인은 익숙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양지 찾으세요? 상인이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주세요. 설이니까요. 상인은 조심스럽게 고기를 포장해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며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기초연금 봉투에서 천천히 돈을 꺼내 건네는 동작에는 오래된 습관이 배어 있었어요. 계산을 끝내고 시장을 나오자 바람이 할머니의 조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양지머리를 넣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올해는 오려나. 그 목소리는 희망과 체념이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그릇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오랜 시간 비어 있던 자리였습니다. 부엌 창가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할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떡을 썰었습니다. 도연아. 그 한마디가 좁은 부엌에 가만히 퍼져나갔습니다. 설날 아침 김정순 할머니는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부엌 불을 켰습니다. 식탁과 부엌 사이를 오가는 걸음은 느렸지만 정성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양지머리를 넣을 때 그녀의 손끝에는 묵직한 마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이 육수를 정말 좋아했는데.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조용한 부엌에 가라앉았습니다. 떡을 준비한 뒤 식탁 위 2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자리, 다른 하나는 아들을 위해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오겠지. 할머니는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상과 바람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떡국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2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따뜻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아들의 자리에 놓인 떡국은 금세 식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문 밖은 고요했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꼭 오는. 할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몸을 숙여 떡국을 한 숟가락 뜨면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명절 인사소리는 따뜻했지만 할머니의 방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파지를 담은 작은 리어카를 밀며 시장 골목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겨울 아침의 공기는 싸늘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바닥에는 젖은 상자와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종이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작은 중얼거림이 입술 사이로 흘렀습니다. 그때 바로 뒤편에서 상인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아들 도연이 알아? 그 사람 서울에서 일한다더라.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어서 상인의 또렷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업 망하고 고향이랑 연락도 다 끊었다던데. 짧은 문장이었지만 할머니의 가슴에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크게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귀에는 상인들의 말만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는 그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부르듯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시장 소음 속에서 금세 사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묵직하게 울렸어요.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할머니는 눈썹을 천천히 찡그렸습니다. 살아는 있겠지, 도연아?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손등으로 찬바람을 막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조끼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마음속 생각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까지 왔을 때 할머니는 잠시 발을 멈추고 문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니? 그녀의 미묘한 떨림은 오래된 그리움이 다시 깨어난 흔적이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새벽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장롱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작은 손가방을 꺼내며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나뭇결이 드러난 식탁 위에 손가방을 놓고 옷 몇 벌을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습니다. 양지머리가 든 보자기도 손으로 한번 쓸어보고 가방 안에 넣었어요. 부엌 창밖에는 겨울 새벽에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끼 깃을 만지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찬장, 빛바랜 사진, 빈자리의 의자.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간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 차가운 시멘트 바닥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매표소 앞에 다가가며 손을 떨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 한 장 주세요. 표를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 오래된 긴장과 희망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버스에 올라 빈자리에 앉자 차창에 겨울빛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양지머리가 담긴 보자기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자 그녀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혹시 도연이를 만나게 되면. 그 말은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고속도로를 달렸고 할머니의 시선은 계속 창밖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서울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주소를 여러 번 확인하며 좁은 골목 끝에 서 있었어요. 회색빛의 원룸 벽이 차갑게 서 있었고 복도는 낮은데도 어둑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손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문 앞까지 다가갔어요. 여기가 맞나? 맞겠지. 그녀의 낮은 중얼거림이 공기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복도 바람이 스치며 할머니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초인종 앞에 선 그녀의 손은 천천히 올라갔지만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누르면 나올까? 그 한마디에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 누가 서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이곳에서 이미 떠났다면, 혹은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마음은 복도보다 더 싸늘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을 내리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주민이었어요. 그 짧은 흔들림이 더 큰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문 앞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될 수 있겠네. 그 작은 중얼거림이 낡은 벽에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더 서 있다가 할머니는 문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가슴속에 간직했던 희망이 작은 바람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손가방을 다시 품에 안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발소리는 한 걸음마다 더 작아졌고 차가운 서울 공기가 조끼 사이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겨울빛 속에서 아주 작고 외롭게 보였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서울에서 돌아오는 버스에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가방 속에서 싸온 양지머리를 살짝 만져보는 순간 작은 떨림이 손끝에 번졌습니다. 창밖에는 회색빛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할머니의 얼굴도 그 흐름 속에 흔들렸습니다. 이걸 또 혼자 먹게 되겠네. 그녀의 속삭임은 버스의 진동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의 깊은 주름과 흐릿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에는 원망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눌러온 마음이 흘러나온 듯 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릴수록 바깥 풍경은 붉은 석양으로 물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선명한 붉은빛이 차창에 비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손가방 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겨울 해가 천천히 사라지고 버스 안도 점점 어둑해졌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려야 하겠지. 그녀의 말은 증발된 한숨처럼 가라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방을 쓸어보는 동작은 아주 느렸습니다. 양지머리 포장지의 얇은 종이가 살짝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도연아. 버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는 창밖의 불빛들을 따라 조용히 눈을 움직였습니다. 도시의 차가운 불빛과 시골의 어둑한 불빛이 번갈아 지나가며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손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서늘함과 따뜻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가 시골 정류장에 내렸을 때 주변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녀는 조끼 깃을 살짝 올렸어요. 손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집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웃에 사는 미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할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보자 말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잡아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할머니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미 국물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낮은 상 위에 김이 오르는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할머니는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오늘 힘들었죠?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도연이는 잘 지내고 있더라고. 그 말은 담담해 보였지만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을 삼키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할머니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니가 너무 오래 혼자 있으니까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따뜻한 손길이 방 안의 정막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할머니는 상위의 따뜻한 음식을 바라보다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미자야. 정말. 밤이 깊어가자 방 안의 온기와 은희의 조용한 숨결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덮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마음 한 자리가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추는 가운데 김정순 할머니는 혼자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도 괜찮아. 그녀의 말이 고요한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갑작스런 빠른 발소리가 집 앞에서 멈췄고 문을 두드리는 떨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문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열리자 초췌한 얼굴의 도연이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고 할머니의 눈빛은 믿기지 않는 듯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도연아, 너 맞니? 그 순간 눈물이 흘렀고 멀어진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오래 기다린 이에게 늦게 온 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울음 사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도연아. 살아만 있어도 됐다. 그녀는 떡국 한 그릇을 아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며 울다가 웃었습니다. 겨울 햇살은 모처럼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